시신이 수건에 감싸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윤성 숭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살펴볼 사건, 고준희 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살아있어 달라는 간절히 한 바람과 달리 5살 준희 양이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친부가 준희 양의 사체를 야산에 유기했다고 자백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시신을 수습하게 됐습니다. 사건을 둘러싸고 취재진의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은 현장에 나와 있던 고 씨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준희 양 이 시신이 나왔는데 준희 양이 죽은 이유, 그러니까 숨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미 자백을 한 상황이고 지금 준희 양 시신까지 발견됐잖아요.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준희 양이 숨진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네. 경찰이 실종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망을 좁혀왔었는데요. 결국 친부가 준희 양의 사체를 유기했다는 자백을 통해서 오늘 시신을 수습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오길 저희가 바라지 않았었는데 혹시 했었는데 역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내내 논란이 되었던 이 준희 양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피해 아동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이제 실마리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2월 8일 날 신고가 들어왔는데 11월 18일 날 실종됐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실종과 신고 시간이 상당히 좀 갭이 있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친부가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또 이제 강제 수사를 전환함으로써 여러 가지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번에 친부가 입을 열은 것인데요. 방금 이제 인터뷰하면서 아무런 얘기를 갖다 하지 않은 것은 할 말도 없었을 뿐더러 네. 또 뭐 별다른 본인이 지금 현재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사체 유기 사실을 자백을 하고 지금 현재 사건의 일단 실마리가 풀려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사건 처음부터 의혹투성이었고 경찰도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그동안의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실종 신고한 것은 이제 12월 8일입니다. 예. 그런데 12월 8일 원래 이제 실종 신고는 적어도 뭐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신고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준희 아버지가 신고한 시점을 보면 12월 8일 날 신고했는데 실종은 11월 18일 날 실종됐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20일 20일 동안 뒤였죠. 준희 양의 어떤 행적이 전혀 없는데 왜 이제서 신고했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경찰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진짜 뭐 헬기까지 동원하고 또 수색을 엄청나게 했습니다만 이제 찾지 못했죠. 그래서 네. 12월 15일 날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12월 19일 날은 이제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일단 포상금을 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뭐가 단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해요. 이제 강제 수사라는 것은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휴대전화랄지 이제 집에 압수수색 해보니까 그 내연녀하고 준희 양 아버지하고 또 내연녀의 어머니의 어떤 휴대폰 자체를 다 바꿨어요. 예. 그것은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4월부터 행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준희 양에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신 유기 부분에 대해서만 뭐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고준희 양 아버지의 그 아파트 복도에서 예. 그 혈흔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혈흔은 고준희 양의 DNA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고준희 양의 아버지 그리고 내연녀의 혈흔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혈흔과 관계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고 씨는
지금 아프다가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프다가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4월 26일인데 예. 그러면 사실 병사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신고도 하지 않고 이제까지 은폐를 하고 이제 실종 신고를 했다. 그리고 지금 자백한 것은 뭐 살해를 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 병으로 죽어서 우리가 시신을 이제 전주에서 지금 시신 유기 장소 한 50분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예. 거기에다 사체를 유기했다. 거기까지만 자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향후에 이제 경찰에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과연 살해냐,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이 이제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고준희 양이 언제 실종됐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4월 이후에 행적이 묘연했다라고 그런 보도를 계속 해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친부가 사망한 고준희 양을 유기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원인은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병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빨리 신고를 해서 수습을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죠. 예. 그런데 아이가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범죄의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명의 성인이 이 고준이라고 하는 그 5살 먹은 어린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반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이 고준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이제 그동안에 경찰 수사에서 휴대폰 뭐 또는 컴퓨터 기록을 쭉 보니까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검색한 기록이 건담 뭐 조립식 인형에 대해서 그런 것만 이제 검색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검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것은 즉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이 아이를 데리고 또 새로운 여성과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그 걸림돌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애물단지였다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확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학대 과정에서 사망해 버린 이 피해 아동을 본인들의 어떤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유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사망한 지 조금 시점이 한 8개월 정도 지났고 또 시신을 유기한 지도 좀 시간이 지나서 본인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사망 원인을 조금 정확히 밝히는 데 좀 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물론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이 그 4월 달부터 한 7개월 이상 정도 지금 안매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부검을 통해서 이제 사망 원인을 어떤 식으로 밝혀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예. 그러나 적어도 이 세 사람, 즉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밝혀내기가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게 되면 밝혀내기 쉽지 않을 텐데 예. 이 세 사람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각자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신문을 하게 된다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 고준희 양의 시신 유기 현장에는 그러니까 그 8개월 전이죠. 자, 그 현장에는 이 고씨 외에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도 같이 동행을 했었던 건가요? 지금 긴급 체포 상태죠. 네, 긴급 체포됐는데 그 뭐 동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은 안 나오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고준희 양이 4월 26일에 사망을 한 이후에도 내연녀의 그 모친하고 계속 사는 것처럼 가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걸 전체를 보면 내연녀도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혈흔 자체에서도 내연녀의 DNA까지 검출이 됐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내연녀, 그다음에 고준희 양의 아버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 이제 세 명이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제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원인이 무언가가 중요한데 사실 뭐 밝히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부검 자체를 하게 되면 지금 8개월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체가 상당히 부패했을 가능성이 크고 예. 그러면 만약에 외력에 의한 타살이라고 한다면 그건 밝히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뼈에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독극물이라는 경우라면 독극물이 남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경찰은 이제 부검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동복지법으로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준희 양이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친모가 기를 때는 한 2년 동안은 한 30여 차례 걸쳐서 병원도 다니고 약 처방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올해 1월부터는 전혀 병원에 간 흔적이 없습니다. 약을 예. 처방 받은 흔적도 없고. 예.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1월에 친모가 아마 친부한테 인계를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어린이집을 간 게 3월 30일이고 예. 또 4월부터 내연녀의 모하고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일 자체도 생활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활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나. 그래서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있지만 결국 타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예. 자, 고준희 양의 시신은 오늘 새벽 4시 45분에 발견이 됐습니다. 자, 경찰이 이제 현장 수색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장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경찰서의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 화면을 저희가 미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브리핑 내용은 바로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부터 경찰이 수사 내용을 좀 포함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장 화면을 미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찰의 발표가 나오면 저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이 수사의 관건은 결국 아동학대 여부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든가 하는 이 아이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상태에서 방치를 하거나 예. 또는 뭐 이렇게 제대로 음식물을 공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조그만 어떤 잘못에도 어떤 체벌을 하거나 이 과정에서 5살 정도의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이 고준희 양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몸도 지금 성치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 아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바로 쓰러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모의를 한 예. 그 결과가 바로 예. 오늘날의 이런 사건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2월과 3월에 이 준희 양이 봉합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요. 이마와 머리가 찢어졌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뭐 어린이집이랄지 아니면 외부 놀이터에 놀다가 이런 뭐 상처가 예. 났는지 아니면 엄마나 아버지, 그러니까 계모와 그다음에 친아버지 학대로 인해서 예. 그런 상처가 나서 봉합수술한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은 경찰의 진료기를 떼보면 말이죠. 어떻게 다쳤는지 부분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진료기록까지 다 확인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럼 아마 예. 브리핑을 하면서 수사 결과를 말할 예. 것 같아요. 네. 자, 수사과정이 나왔는데요. 자,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명근입니다. 저희 전주 덕진 경찰서에서는 실종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고준희 양의 친부와 동거녀의 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2월 8일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친부인 A씨가 준희 양을 11월 16일 세종 목격했다는 진술에 따라 실종 시점을 11월 16일 이후로 파악하고 준희 양 발견을 위한 현장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함께 관계에 대한 기초 수사, 현장 주변 영상 자료 분석, 주변인 탐문 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준희 양이 실종됐다는 현장 주변 영상 자료 어디에도 준희 양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장시간 외출 시 준이 양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3월 19일 이후 병원 진료 내역도 없었습니다. 준이 양이 사용했다는 칫솔 등에서도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준이 양을 위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매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준이 양이 11월 16일 이전에 실종되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관계자 3명에 대한 연고가 있고 가본 적이 있는 곳을 연계한 행적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특이한 이동 패턴을 발견하였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를 비교 분석, 종합 확인한 결과 4월 26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준이 양에 대한 범행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한 관계자 3명에 대한 기초수사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이들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였고 먼저 관계자 2명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친부와 동거녀의 모를 상대로 그동안의 행적 및 진술의 모순점에 대해 추궁하던 과정에서 사망한 준이 양의 시체를 친부와 동거녀의 모가 함께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 자백을 토대로 밤샘 수색 끝에 군산시 내초동 야산에서 오늘 새벽 4시 50분경에 준이 양의 시신을 수습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향후 부검과 관련자 수사를 통하여 공검 간 역할 및 준이 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시신이 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알몸 상태였어요? 저희가 그 시신 수습 과정에서 어떤 훼손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시신을 제가 본 상태는 보자기로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아기가 평상시 가지고 놀던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매장입니까? 유기입니까? 버려진 거예요? 아니면 묻혀 있는 거예요? 약간의 매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한 30cm 정도의 어떤 구덩이를 팠기 때문에 매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패는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부패 정도는 알몸 상태에서 보자기로 쌓였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것도 아직 확인치 못했습니다. 왜냐 훼손 상태를 우려해서 바로 이렇게 국과수로 시신 수습해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새엄마는 지금 긴급 체포를 하셨나요? 동거녀. 동거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임의동행 신병을 확보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긴급 체포는 아니. 예, 아닙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생모에 대해서도 공부 가능성 수사가 혹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생모. 물론입니다.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군산에 연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군산의 연고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없습니다. 이 장소를 그 내수동 야산으로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하셨나요? 그것 또한 아직 그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향후
확인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선상으로 네. 추정됩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의 수사과장으로부터 브리핑 내용 함께 들으셨고요. 기자들의 일문일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고준희 양의 시신이 군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을 당시에는 깊이 한 30cm 정도 구덩이 안에 보자기로 쌓여 있었고 옆에는 준희 양이 평소 가지고 놀던 인형이 함께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브리핑 내용에서 들으셨다시피 지금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고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은 결국 범죄의 그 혐의점을 발견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준희 양이 가족의 외부로 나가는 나들이나 이런 때 동행하지 않았고 준희 양의 용품도 한 번도 사지 않았던 점을 수상히 여기면서 수사 방향을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뭐 생존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적어도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 은행 거래 그 기록이 있다든지 또는 CCTV에 뭐 찍힌 기록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칫솔 같은데 DNA가 없다든지 예. 또 이 아이가 유아원에 간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방향을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추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본인도 전반적으로 결정적 증거가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니까 예. 본인이 이제 그렇게 자백을 한 것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 보도됐습니다마는 그 어린아이의 옆에 인형이 있다라고 하는 예. 것은 좀 특이할 예. 만한 그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아이를 살해해놓고 그 옆에다가 인형을 갖다 놓는 것은 이건 어떤 심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네가 가는데 너는 좋은 데 가거라. 그리고 네가 평소에 가지고 놀던 인형도 같이 가지고 가거라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심리. 이것은 남아있는 어른들이 예. 자기들이 죄책감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고준희 양의 친부가 딸 사체 유기 이유를 자백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혼 소송과 양육비 문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딸의 사체를 유기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내연녀 어머니와 또 준희 양의 사체 유기를 공모했다고 했고요. 내연녀 어머니의 차에 태워서 선산 부근에 친구 선산이 있는 준산 내초동에 묻었다라고 자백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혼 소송과 양육비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준희 양이 없어지면은 소송과 또 양육비 문제에서도 자신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가요? 저분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고준희 양이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해서 양육비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고준희 양이 만약 없어지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지금 양육비와 관련해서 지금 이혼 소송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뭐 발표가 안 예, 되고 그 있는데 내용은 지금 아직 이혼 알려지지 소송이 않았죠. 이미 예. 진행이 됐었고 양육을 친부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친모가 양육비를 그러면 지급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그 양육비를 받아서 양육을 해야 하는데 만약 고준희 양이 없어지면 그 양육비를 받아도 사실은 고준희 양이 양육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짐작을 해보면 글쎄요, 이제 친모가 고준희 양을 직접 양육하겠다라고 양육권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애를 일부러 데려오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월 정도에서 데려온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병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예. 친모가 있을 때는 병원을 자주 다녔거든요. 예, 예. 그러면 1월부터 데리고 온 다음에 양육비에 관련해서는 양육비를 본인이 받고 근데 그 받은 돈 자체를 쓰기 위해서 고준희 양이 없으면 더 이제 자기가 어떤 경제적으로 혜택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부분을 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아동 학대를 한 사실을 좀 숨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전면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예.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뭐 이혼 소송과 양육비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신을 유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범법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인생을 걸 만한 과연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었었는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그동안에 애물단지이기 때문에 학대를 하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뜻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심리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 초반부터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는데 가족들을 직접 용의선상에 올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여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 지금 뭐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만에 공개 수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약 15일 만에 강제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경찰이 이렇게 바로 그 공개 수사라든가 강제 수사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약간의 의심의 그 정황은 있지만은 이 사람 역시 최초에는 그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2차, 3차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이제 수사를 진행시킨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경찰도 최초부터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어떤 그 주변 수색과는 별개로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병행 진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에서는 아주 늦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앞서서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한 대담을 진행을 하면서 고준희 씨의 고준희 양의 친부, 친부의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가 긴급 체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전에 브리핑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긴급 체포는 아니었고 이미 동행 형식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내연녀는 부분, 예.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어머니와 지금 친부가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예. 자, 이미 동행 형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 어떤 내용에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자백한 것은 사체 유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먼저 할 것 같아요. 근데 내연녀 어머니와 그다음에 자신의 사실의 동거남이 고준희 양을 사체 유기하러 갔다. 그런데 사실 그걸 내연녀가 모를 가능성이 있겠어요. 예. 분명히 뭐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마 지금 긴급 체포한 이유는 이제 갑자기 조사를 하다가 사체를 유기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체포를 했고 아마 제가 볼 때 내연녀도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까지는 뭐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3명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전체가 3명 다 구속이 되고 분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서로 말 맞춘 부분이 모순점이 굉장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애의 상태를 비롯해서 과연 치료를 하지 않아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치료를 안 하면 이제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고준희 양이 좀 약간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망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해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일단 사체에 대해서 유기했다는 걸 자백했기 때문에 사건의 단서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왜 사망을 했는지 그리고 살해를 한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유기한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살인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애가 아픈 상태에서 방치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유기치사 또 아동복지법상 유기치사와 관련된 부분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사체 유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저 사람들이 굉장히 죄질이 아주 극악하게 불량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영학 씨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저런 사건이 생기게 돼서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일단은 일단 사체 유기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향후 수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의혹을 남긴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준희 양 시신 수습과 관련한 내용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크레인 사고가 또 있었죠. 서울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치면서 크레인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사고 당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사고 현장의 모습은 아닌 것 네, 저기 사고 현장에 이제 버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어제 오전 9시 40분쯤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소식을 속보로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차들이 달리고 있는 도로 위로 옆 공사장에 있던 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 자, 원안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자, 크레인이 넘어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게 어제 오전 9시 40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이 70톤짜리 크레인이 5톤짜리 굴착기를 들어 올리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됐고요. 이 크레인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서 바로 밑에 버스를 덮치면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한 분이 숨지고 15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자, 크레인 기중기의 또 줄에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굴착기가 달려져 있었어요. 근데 굴착기는 다행히 도로 위에 떨어졌지만은 별다른 사고를 내진 않았습니다. 자, 굴착기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고 계신데요. 자, 도로 바로 옆에서 저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굴착기를 크레인에 들었다가 이렇게 그 무게 중심이 지금 흐트러지면서 저렇게 넘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예. 저게 어떻게 보면 크레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굴착기가 쓰러지면서 만약에 굴착기가 버스를 덮쳤다면 예. 지금 뭐 한 명 정도 사망자가 안 나고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크레인 작업을 하려 그러면 이 크레인을 지면에 고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 왜냐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 빨리빨리 하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고질적인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바늘 구멍에 실을 꿰지 않고 바늘에 묶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크레인을 원래 운영을 할 때 밑에 있는 그 땅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알려지기로는 폐기물 더미, 즉 건축물 잔해 위에서 바로 작업을 했거든요. 예, 예. 저거는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 크레인 작업을 할 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또 다른 그 형태의 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저 크레인이 지금 70톤이었고 달려있던 굴착기가 5톤이라고 하는데 이 무게는 뭐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달고 있는 겁니까? 뭔가 이제 안전수칙 지키지 않았으니까 사고가 났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크레인은 타워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 예. 뭐 둘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 자체는 이제 아파트 같은 현장 아니면 아주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이제 타워 크레인을 쓰거든요. 그래서 인상 작업이라고 해서 뭐 한 층 한 층 높이는 그런 작업들 그 와중에 뭐 사고가 난다랄지 아니면 우리가 그 위에서 균형 역할을 하는 이제 물건을 움직이는 어떤 분대 같은 데서 균형이 안 맞아서 사고가 나는데 예.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있는 거죠. 좀 그렇죠. 넓고 공간도 넓고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대부분이 기사나 아니면 주위에 있던 공사의 인부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공사 현장보다는 뭐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를 어떻게 고정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 뭐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 뭐 폐기물 밑에가 깔려 있었고 예. 그 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받침대를 4개를 설치를 하는데 그걸 아웃트리거라고 한답니다. 예. 아웃트리거까지 돼 있었는데 그 일단은 밑에가 평평해야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철제로 되는 안전판을 밑에 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전판도 지금 깔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이동식 크레인 자체가 균형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5톤의 굴삭기를 들다가 이제 저런 형태가 난 건데 굴삭기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삭기 끝에다가 걸으면 예. 더 이게 균형감을 잘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무게와 하중을 견디는 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됐나 싶고 일반적으로 크레인 기사가 있고 또 안전 수신을 하는 또 이렇게 작업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차가 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차들이 일단은 굴삭기를 들어서 올릴 때는 지나가지 못하도록 좀 막아줘야 하거든요. 그건 얼마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이 참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워 크레인에 비해서는 저 이동식 크레인은 되게 임대를 받아서 1인이 영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한 입장이고 또 기사하고 또 임대업자가 틀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임대를 해주면 시간 내 그 시간별로 이제 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 기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작업을 마쳐야지 임대료가 좀 적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바닥에서 균형을 못 맞추고 또 무리하게 기중기를 들고 하다가 이제 이런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바로 이제 도로 옆에 공사장이 있었어요. 이제 건물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자, 저런 식의 이동형 크레인은 글쎄요, 이제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동형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필요한 장소에 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고정형 크레인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좋은 그 이점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고정을 시킨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늘 상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요.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투입된 이 그 운전하는 이 조종사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험적인 요소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종합이 돼 가지고 이런 대형 인재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12월 달에도 지금 벌써 3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종합 대책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올해 크레인 사고 모두 11건이 발생을 했고요. 20명이 숨졌습니다. 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대책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고 시급히 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야가 오늘 오후 5시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금 뒤에 자세한 내용 더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윤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